12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불과 4개월 전 비트코인이 찍었던 역대 최고가예요. 2025년 10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달러대예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발한 돈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76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GDP보다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폭락의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던 블랙록,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믿었던 든든한 뒷배경이었죠. 그런데 이 거인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블랙록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6일에 12만 6천 달러를 돌파했어요.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20만 달러 간다며 축배를 들었어요. 유튜브 커뮤니티, 트위터, 카카오톡, 단체방 할 것 없이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4일 뒤인 10월 10일 시장이 통째로 뒤집어졌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이 터진 겁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고 해봅시다.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좀 더 크게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10배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3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10%만 떨어지면요, 300만 원 원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월 10일 하루에만 190억 달러가 강제 매도됐어요. 한화로 약 28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산의 93%가 롱 포지션이었어요. 롱 포지션이 뭐냐면요, 오를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 반대로 움직이니까 몽땅 털린 거죠. 코인글래스 데이터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투자 커뮤니티에는 인생이 끝났다, 전 재산 날렸다는 글이 쏟아졌어요. 공포 탐욕 지수는 10일까지 떨어졌고요. 이 지수가 뭐냐면요, 0에 가까우면 극도의 공포, 100에 가까우면 극도의 탐욕을 나타내요. 10일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청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0월 말에 2차 레버리지 청산이 또 터졌고 11월에도 추가 청산이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청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연쇄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청산되면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마치 산사태랑 비슷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면서 점점 더 큰 돌을 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 연쇄 청산의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고점에서 불과 2주 만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요, 이 폭락을 단순히 레버리지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레버리지 청산은 반가수에 불과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이 뭐 하는 데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돈 관리 회사예요. 운용 자산이 약 10조 달러입니다. 이게 한화로 얼마냐면요, 1경 5천조 원이에요. 경이라는 단위가 일상에서 쓸 일이 있나요? 없죠.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7배가 넘어요. 이 블랙록이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어요. ETF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주식 사듯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마트에서 과일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과일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거랑 비슷해요. 이 ETF 이름이 IBIT인데요. 출시 10개월 만에 38조 원을 빨아들였어요. 비트코인을 무려 56만 8천 개나 모았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2.7%예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의 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블랙록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좀 빠지면 블랙록이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락장에서도 블랙록이 버텨주는 구명조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구명조끼가 어느 날 갑자기 납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2025년 11월 IBIT에서 하루에만 5억 2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한화로 7,600억 원이에요.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유출이었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퍼졌죠.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로 6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총 27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블랙록은 단순히 ETF에서 돈이 빠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의 데이터를 보면요. 11월 한 주 동안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낸 비트코인이 약 10,000개예요. 금액으로 9억 달러, 한화 1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해 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팔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겠죠? 블랙록이 한 게 딱 그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 진열대에 올린 거죠. 시장은 공포에 빠졌어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블랙록은 고질라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까지는 고질라가 도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적이 오면 블랙록이라는 고질라가 막아줄 거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질라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도시를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한 거예요. 블랙록만이 아닙니다. 피델리티 ETF에서도 3억 4천만 달러,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수천만 달러씩 빠져나왔어요. ETF 전체에서 7개월 연속으로 41억 달러 이상이 유출된 겁니다. 한화로 약 6조 원이에요. 구조적 매수 세력이었던 기관들이 한꺼번에 매도 세력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건 심각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블랙록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 숨겨진 진짜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에요. 2025년 10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트럼프가 보복으로 100% 추가 관세를 때렸어요. 이게 왜 비트코인이랑 관련이 있냐면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를 못 내리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리고 돈이 안 풀리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관세라는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물가, 금리, 유동 비트코인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구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하기 직전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1억 6천만 달러를 번 계좌 2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사전에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연준의 매파적 태도예요. 매파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금리 정책에서 비둘기파는 금리를 낮추자는 쪽이고 매파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자는 쪽이에요. 독수리가 먹이를 꽉 움켜쥐듯이 금리를 놓지 않는 거죠. 시장은 2025년 하반기에 금리를 확 내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버틴 겁니다. 미국 10년물 실질 수익률이 2.32%까지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는 107을 넘겼어요.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약해집니다. 서로 시소 같은 관계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비트코인에서 발을 뺀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기관의 자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ETF가 생기기 전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주로 개인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개인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서 몇 년이고 들고 있었죠. 존버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TF가 나오면서 월가의 큰 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기관들이 개인처럼 존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관은 분기마다 성과 평가를 받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사장이 부임했는데 이번 분기 성적이 나빠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실나는 프로젝트부터 구조조정하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산 게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글래스노드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규 자본 배분이 완전히 냉각됐다고 나와요. CBX 리서치의 마커스 틸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규 자금 배분을 중단했다. 이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요. 비트코인만 미친 듯이 사는 회사예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오로지 비트코인을 사는데 쏟아부은 겁니다. 현재 보유량이 71만 3천 개예요. 평균 매수 단가가 개당 7만 6천 달러고요.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로 내려왔잖아요. 평균 매수가보다 아래인 거예요. 이 회사가 2025년사 분기에 기록한 순손실이 124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8조 원이에요. 한 분기 만에 18조 원을 날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버는 영업이익이 약 36조 원인데 그 절반을 석 달 만에 날린 겁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75% 폭락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퐁리 씨 이오가 직접 말했어요. 기업 가치 대비 비트코인 보유 가치를 나타내는 MNAV 지표가 한 배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매각을 검토하겠다. 실제로 이 수치가 한때 1.06배까지 내려갔어요.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던 가장 큰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물이 조금씩 새고 있지만 댐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아래쪽 마을이 통째로 잠기는 거거든요. 영화 빅쇼트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경고를 날렸어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이 오히려 시장의 죽음의 소용돌이, 영어로 데드 스파이럴을 불러올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자금이 안 되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고, 비트코인을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가 2021년 10개 미만에서 2025년에 200개를 넘어섰어요. 이 회사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이 1150억 달러, 한화 170조 원 규모예요. 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올 수 있는 거죠. 블랙록과 스트래티지의 관계도 잘 봐야 해요. 이 두 거인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레리 핑크 블랙록 씨 이 오는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7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까지 했어요. 한화로 10억이 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입으로는 70만 달러 간다면서 실제로는 팔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블랙록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IBIT ETF에 투자했던 기관들과 개인들이 환매를 요청한 거예요. 블랙록은 그 요청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똑같아요. 수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한편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예요. 니케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억 4천만 달러를 새로 조달해 놓고도 비트코인을 한 개도 안 샀어요. 전주에는 9억 8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던 회사가 갑자기 한 개도 안 산 겁니다. 예전 같으면 돈이 생기는 족족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에 MSCI라는 글로벌 지수 산출 업체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은 주요 지수에서 빼겠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스트래티지가 지수에서 퇴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아야 해요.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자금 유출이 최대 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화로 13조 원이 넘어요. 매수 세력은 하나씩 사라지고 매도 압력만 점점 커지는 구도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락을 여러 번 겪었어요. 2011년에 93% 빠졌고, 2014년에 86% 빠졌고, 2018년에 84% 빠졌고, 2022년에도 77% 빠졌어요. 네 번 다 끝났다는 말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죽었다, 사기였다, 다시는 안 오른다. 근데 매번 다시 올라와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50% 하락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중간이에요. 물론 이번이 다를 수 있어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가 돌아보면 기회였다라는 거죠. 둘째, 레버리지를 당장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해요. 1만 달러로 10만 달러어치를 사면 10%만 빠져도 원금이 제로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미상환 잔액이 9월 말 기준 74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한화로 108조 원이에요. 이 돈이 언제든 청산될 수 있는 시한폭탄인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레버리지는 불구덩이에
엉덩이에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셋째,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 지금 투자한 돈이 내일 당장 전부 사라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요? 둘, 왜 이 자산에 투자했는지 논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셋,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할 건지 미리 라인을 정해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면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아요. 감으로 투자하는 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넷째, 거시경제 흐름을 반드시 주시하세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몇 개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올해 5월에 끝나요. 새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만약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는 사람이 오면 비트코인에 다시 엄청난 돈이 몰릴 수 있어요. 2024년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것도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몫했거든요. 또 하나,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이 기관들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큰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워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투자하기 겁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오히려 기관들이 더 과감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코인쉐어즈 리서치의 제임스 버터필은 이렇게 전망했어요.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더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트 마이닝의 수석 경제학자 유웨이 양도 올해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에서 22만 5천 달러까지 넓은 범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전망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크로노스 리서치의 빈센트 리우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신호가 명확해지는 순간 다시 빠르게 돌아올 것이다. 문제는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중요한 시장 분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더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